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도한 검찰의 수사와 그리고 소환 그리고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신 박범계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우 바쁘시고 유명해지셨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기도 한데요. 우리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균택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찬대 공동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박성호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저는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범계 상임위원장님이 이 성명서를 낭독하시겠습니다. 검찰의 대북 송금건 관련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도 턱없이 부족한 정적 죽이기용 정치수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는 말 그대로 망신주기 소환이고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민주당을 분열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수사의 백미입니다. 300만 불 대북 송금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해 보이고 구체적으로 송금 시기, 수령자, 송금 장소 등도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태가 검찰에 제출한 령수증에는 300만 달러 송금 시기가 2019년 11월이고 수령자가 송명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검사에게 령수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검사는 그렇다며 날짜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성태의 공소장, 언론에 보도된 김성태와 이화영의 대질신문, 이화영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송금 시기와 수령자, 장소가 제각각일 뿐 아니라 수령증의 내용과도 맞지 않습니다. 2023년 2월 3일 기소된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300만 달러 송금 시기가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이라고 기재되었다가 이후 김성태 이화영 대질신문을 한 직후인 3월 19일자 중앙일보 보도에서는 송금 시기를 2019년 7월부터 11월 사이라고 보도하였는데 이틀 후에 기소된 이화영의 공소장에는 송금 시기를 2019년 7월경 100만 달러,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송명철의 200만 달러라고 기재하여 계속하여 송금 시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수령자도 송명철에서 리호남으로, 리호남에서 송명철과 리호남으로 바뀌었으며 전달 장소도 중국 심양호텔에서 필리핀과 마카오로, 이후 필리핀에서 중국 심양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혐의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시기와 인물, 장소의 특정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검찰은 혐의 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로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온통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하여 8시간이 넘는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작성된 120페이지에 달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완전히 왜곡하여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과 50조 가까이 조서 열람을 하였지만 본인이 말한 진술의 취지와 뉘앙스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열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열람을 멈추고 서명 날인 없이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서명 날인도 하지 않은 조소의 내용이 조선일보 등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검찰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유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기 직전인 12일 오전 조선일보는 이 대표가 참 황당하다,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도지사 직위인이 찍힌 서류를 만든 것이고 서류를 가져오니 결제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에게 책임을 넘기고 전면 부인한 것이라며 마치 이 대표가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도덕한 인물인 것처럼 보도한 것입니다. 보도된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9일 조사에서 열람조차 하지 못한 부분의 조서 뒷부분 내용으로 심지어 이 대표가 진술한 내용과도 다른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조사 당시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 2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사타진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 대표가 알고 있었냐고 질문했습니다. 쌀 10만 톤이라는 그 규모가 지자체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이 대표로서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이고 처음 듣는 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9일 이 대표 조사에 동석한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가 조선일보의 12일자 보도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12일 오후에 제출석한 이 대표가 9일 작성된 피신조서를 확인하였는데 조서에는 마치 이 대표가 이런 황당한 짓을 하니 이전 부지사가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아를 어로 바꾼 수준을 넘어 새로 허위 사실을 창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검찰의 황당무계한 조서 조작 행위 때문에 9일자 피신조서에 이 대표가 서명 날인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서는 진술과 달리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검찰 고위 관계자에 의하여 언론에 유출되어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에 이용된 범죄 이용물이기 때문에 서명 날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서명 날인을 거부한 것입니다. 검찰이 자랑하던 엘리트 특수통들의 수준이 바로 이 정도라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수사에 관하여 허위 사실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어제 검사 조사실에서 성명불상 간부를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고 구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023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